안녕하세요. 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계가 아빠 따라서 개경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건 아직 아빠의 후광을 업은 거지 본인이 전매에 나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제가 거꾸로 가봤어요. 이성계를 발탁한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건 맞아. 네. 저는 원래 최영 장군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최영을 죽이죠. 심지어 죽이죠. 위화도 회군을 하고 죽이거든요. 정말 끝까지 같이 가는 관계도 있는 반면에 이런 관계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공민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예쁨을 받으면서 와요. 충정왕을 몰아내고 공민왕을 넣었대요. 이 관계는 조카하고 아저씨 관계래요. 공민왕이 아저씨.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말을 있을 잘 거예요. 들어서 바꿨을 수도 있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바꾼 것 같아. 네. 드라마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공민왕을 소재로 하는 개혁군주로서의 공민왕.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서 약간 한번 걸을 필요는 있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애니어그램적으로 해석해보면 아니 제가 아는 바가 있어야 네, 한번- 해석을 하는데 당시 고려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왕이 약해. 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면 백성들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고 중간 사람들은 좀 불안했겠네요. 그쵸. 그 위에는 그 위에는 어디 가서 내가 붙어 먹으면 좀 안전할까를 생각. 정확한. 당시 어디부터 먹어야 됩니까?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다고요? 원나라 약해지기 전에. 전에 그럼 원나라에 붙어야 되고. 그쵸. 네. 저번 편에 잠깐 얘기했지만 쌍송총관부나 동령부를 팔아넘긴 친입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빼앗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어요? 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욕망이 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 욕구라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일단 챙겨놓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왜 어떤 나라나 이런 게 처음 생겼을 땐 그런 일이 없다가 망할 때쯤 그런 일이 생길까요? 희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갈 수 없어서 나라 말로 갈수록 여태까지 그 나라에 내가 공을 세웠고 내 선조가 공을 세웠고 쌓여진 인맥들이 있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없는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먹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요. 점점 자기의 권력을 쌓고 맞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인간 욕구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초반에는 안 그렇고 나중에는 점점 그럴까? 쌓여가는 것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제도가 어느 순간에는 리뉴얼 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상황이 그쵸, 조금씩 그쵸. 바뀌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이 가는 거죠. 제도와 기득권이 같이 가는데 누군가 이걸 한번 엎어줘야 되거든요. 네. 힘은 기득권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엎을 생각은 없죠. 절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개혁. 맞아요. 그 개혁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은 안 할 거고. 그럼 할 수 있는 권력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도 다양하죠. 네. 권력이 없는 자들 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보통 하죠. 맞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일반 시민들이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부르주아가 굉장히 주요 역할을 하거든요. 뭐 레미트라블에서도 맞아요. 거기서 이제 부잣집 딸이 어. 가담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 볼로. 네.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멜 깁슨 나왔던 그게 생각나네. 더 패트리어트 해가지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멜 깁슨이 처음엔 독립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 행복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영국 군인들한테 죽어요. 그것 때문에 확 돌면서 갑자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내가 안위하고 내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맞아요. 바라는데 그거에 침해를 받아서 시야가 전체적으로 확 조망이 되면 맞아요. 이게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맞아요. 같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때 그럼 멜 깁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 상당히 대농장주예요. 조지 워싱턴도 미국 내에서 5대 부자 안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력 기반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개혁이나 이런 거를 나서기가 쉽진 않은가 봐요.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도 힘이니까. 밑바탕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성계 집안도 그 정도 되는 집안이었던 거고 최영도 굉장히 청렴결벽하셨던 분인 건 맞아. 그렇죠. 역시 힘은 있었던 집안. 다시 돌아와서 공민왕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권문세족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철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기황후도 나오는 게 요 시점이죠. 적절한 집안 정도였을 거예요. 그냥 조선으로 치면 양반 정도 되는? 이게 조선이 아니라서. 고려시대는 양반하고 이 상민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고려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애매해. 그 정도 집안이었는데 기왕후가 궁녀로 끌려가니까 아주 힘 있는 집안이었으면 끌려갔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미모가 출중하여 황후가 되었나요? 미모보다는 네. 굉장한 언변과 처세술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통 사람들은 남자들이 미모에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십니까? 뭐 중요는 하죠. 네네. 근데 저는 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얘기가 안 통하면은 힘들죠. 그렇죠.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단 중요하지만. 네. 잘생긴 거는 그냥 따로 보면 되고요. 같이 있을 때 힘들어요. 네. 기왕후가 황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능력을 내공을 보였던 사람인가 봐요. 고려에 있었던 오빠 기철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문세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럿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였고 아무래도 황후가 동생인데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아, 거기도 쳐요, 근데? 그걸 권민왕이? 네. 그래서 대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결단력이거든요. 와, 가만히 뒀나? 그래서 기왕후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황제한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별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원나라가 이미 네. 힘들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만 바득바득 가는 정도? 그렇게 묘사를 그림으로 해놨어요. 네. 말만 했지 실제로 오지 못한다는 걸 국민왕도 알았던 것 같아. 니들이 말만 그러지. 특히나 그때 이미 명나라가 슬슬 기운이 보이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회다. 해서 기철을 친 거죠.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을 줄줄이 칩니다. 땅을 걔네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묘사를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자기 땅을 바라보면서 지평선까지 내 땅이네? 고려 전기로 가면 그 당시 호족단이었으니까 호족들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려가 되면서 중앙집권이 되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는가 보다. 만약에 지금 이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이런 개혁이 일어날 때 농지개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대가 재산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왜구들이 침략이 되게 많았는데 해안선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네. 항구에서만 치고 빠지고 하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 항구 근처에서 약탈해 가다가 이제 더 깊이 마을까지 들어와서 침략을 해가는 수준까지 오게 됐었어요. 그 이유가 군세력이 많이 약하니까. 약해졌기 때문에. 네. 이때 누군가 한 명 영웅이 나타나죠. 안세에는 이성계를 발탁했던 최영장, 네. 최영 장군도 보면서 뭐 흠집 없을까 하고 읽어봤는데 흠집 찾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집안 자체도 굉장히 청렴결백했었고 나중에 이인임이라는 사람을 약간 비호했다가 약간 욕을 먹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 6년 동안 전쟁터만 뛰어다녔는데 황산벌의 박중훈이 생각났어요. 계백 전쟁터만 뛰어다니라고 가정도 못 돌보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거의 무급으로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나라에 대한 충성이 엄청난. 왜 그랬지? 이렇게 타오르는 정의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30대 중반이래요. 가문의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황금목일 돌같이 하라가 네. 최영 장군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네.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언이었다고 해요. 아, 집안 대대로. 네. 집안 대대로. 두 분 다 최씨잖아요. 그렇죠. 다른 최씨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씨라고 같은 이씨가 다 아니듯이. 그렇죠. 네네. 이때 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성계인 거죠. 네.
이성계는 개경에 와 있긴 했었는데 촌놈 취급을 많이 받았. 엄청 놀림 받았대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토덕님도 좀 그런 일이 있으셨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사투리 쓴다는 이유로. 그 촌놈 취급은 아니고 내 스스로. 저는 그래도 사투리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주눅 드는 네, 그런 게 새로운 있었죠. 환경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성계도 만만치 않게 사투리 쓰지 않았을까. 원나라 말 정도 맞아요. 잘했을 것 같고. 거란족 말도 쓸 줄 알았을 것 같고 여진 말도 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경계니까. 그 당시는 특히나 이 미디어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디나 그렇듯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 비슷한 게. 그리고 자기 세력 내에서 이렇게 놀고 싶어 하지 누구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무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워낙에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지에서도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관우 장비가. 그렇죠. 처음에 그냥 조그마한 마을에 거기도 사또 같은 역할을 하다가 황건적의 난에 나가가지고 동탁 밑에서 싸웠나? 그건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그러면서 그때부터 빚을. 근데 이성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홍건족 얘네들이 한족인데 원나라 밑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들이 고려로 밀고 내려와요. 네. 하나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마국인 고려에 대한 기분 나쁨도 있었을 것이고 서경을 뺏긴 적, 그러니까 평양을 뺏긴 적도 한 번 있었고 심할 때는 개경도 뺏겼었대요. 근데 이거를 수복하는데 이성계하고 최영이 손을 잡고 활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영도 이성계를 좋아했대요. 서로 리스펙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신으로서 서로 인정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공민왕도 이성계를 어느 정도 눈여겨보기는 했으나 아직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최영하고 공민왕이 이렇게 관계가 더 있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하여튼 이성계는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성계에 대한 얘기도 또 하나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막 감나라 배나라 여기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다른 장군들이 그러면 너가 하면 되겠네. 그렇게 잘하면 이런 말을 듣고 악에 바친 건지 그래 내가 하겠다. 나가서 이깁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책을 보고 안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만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경계에서 조심할 줄 알았구나. 딱 그 일 이후로는 모든 장군들하고 어울리려고 좀 조화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선왕조실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은 미화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상황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명분을 만들었죠. 네. 항상 쌓아나가는 빌드업한다 그러잖아요. 빌드업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도 옥세를 넘겨받아요. 그런가요? 신라왕을 죽이고 왕건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경순왕이 왕건한테 옥세 가져가. 다 된 거예요. 나 항복이야 그러면? 항복이라고 해야 되나? 왕위를 계승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견훤은 경순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려가 도와줘가지고 견훤이 죽죠. 그래서 신라가 고마워서 준 것처럼 뭔가 명분을. 마지막 왕이 공양왕인데 공양왕에서 이성계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죽이는 싫었어. 그러나 옥세를 넘겨주는 형태로 넘겨받아요. 약간 시혜자라는 말을 안 듣고 싶어서 계승했다가 맞겠네요. 왜 그랬는지는 이게 국민성인가? 국민성인가 싶기도 한데요. 나는 근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잃지 않기 위해. 중국도 그러진 않거든요. 좀 바로 죽이지 않나요? 거의 그거죠. 죽여놓고 내가 왕이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몰아내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이성계는 군사적인 능력 하나는 출중해서 그 원나라에서 쳐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나하추. 그런데 이깁니다. 원나라가 못 싸웠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절정기의 원나라였으면 이성계도 제가 봤을 땐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이긴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명나라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때 북원으로 빠진 상태에서
장군으로서 완전히 드러나는 상황까지를 같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다 국민왕 때인 거죠? 다 국민왕. 아직 그리고 심지어 노국공주 죽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왕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전. 네. 그러니까 국민왕이 개혁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도 국민왕이 사람을 잘 쓰고 있었던 시점. 그때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그렇죠.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뭘 봤느냐? 이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네. 내려와서 이성계가 드디어 인플루언서가 됐다. 네. 까지 갔습니다. 메인스트림에 들어왔다. 메인스트림에 들어왔다. 초반에는 촌놈 취급을 받았는데 본인의 실력으로. 근데 이 부분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걸러들어야 된다. 네. 조선의 기록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병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병이 없었다면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로마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카이사르는 몰락한 귀족 집안 아들이에요. 사병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카이사르와 나중에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신흥 귀족 집안 사람이야. 근데 돈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한사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병들을 데리고 무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성계는 있었고 카이사르가 없었다. 그냥 이성계가 갑자기 너무 멋있게 등장했다라고만 보면 되지는 않는다.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